그럼 안 느네. 옆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칭구조에서의 그치 회전순열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에서 일치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원순열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원순열이라고 하면 원탁에서만 돌리는 개념인 거라서 얘는 확정하면 원래는 대칭구조에서의 회전순열이라는 표현이 엄밀하게 맞아요. 그래서 자, 이 원순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방금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회전을 시키면서 중복의 횟수를 세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고정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회전을 못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고정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특정 대상의 위치를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미리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 회전을 통해서 중복되는 횟수를 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탁에 녹화되고 있어? 고마워. 원탁에 4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자, 물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한 가지로 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때 몇 팩으로 계산했습니까? 3팩. 3팩인 이유는 몇 분의 몇 팩을 적어요, 보통? 4분의 4팩을 적는다고 하다, 그치? 그럼 이 4의 의미는 뭐며? 이 4팩의 의미는 뭘까? 4팩은 원래 우리가 4사람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순열의 경우의 수죠. 그럼 여기 있는 4의 의미는 뭘까? 회전했을 때 그치, 똑같은 경우의 수, 겹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중복하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순열과 그 직순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직순열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4사람의 ABCD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원순열은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를 시작하는 위치로 두고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여기를 끝나는 위치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원순열을 지금 얘는 시작과 끝을 만들면 직순열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 직순열의 경우의 수가 4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직순열이 아니라 얘는 원순열로 세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시작하는 위치에서 A, B, C, D가 이렇게 시작하는 끝나는 경우의 수 직순열에서 표현되는 A, B, C, D는 자, 지금 원순열에서도 얘를 그러면 A, B, C, D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한 칸씩 밀어서 이렇게 온 걸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직순열에서 이 경우의 수는 D, A, B, C라고 표현되는 거지.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러면 직순열에서는 A, B, C, D랑 D, A, B, C는 당연히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인데 원순열에서는 이걸 어떤 경우의 수로 셀 수밖에 없다? 같은 경우의 수로 셀 수밖에 없다. 그 원순열에서 같은 경우의 수로 세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인지가 돼야 되는데 원순열에서는 결국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누구냐가 중요한 거입니다. 그치? 그래서 원순열에서 다른 경우의 수는 자, 양옆의 구성원이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시작하는 위치랑 끝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옆에 있는 구성원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상태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양옆의 구성원이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 앞옆이 아니라 양옆. 뭐 이상하게 적었어? 내가 수학 빼고 다 못해. 말도 잘 못해. 왜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거지?
갑자기 기분이 좀 별로네. 아, 날씨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직순열을 이제 계속 회전하면서 똑같은 경우를 센다는 건 구성원을 한 칸씩 밀어보는 겁니다. 그럼 한 칸씩 밀어보면 이렇게 DABC도 원순열에서 같지만 또 한 칸 더 밀면 CDAB도 같은 거고요. 또 한 칸 더 밀면 여기가 이제 뭐야? 그치? BCDA도 어떤 거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은 경우가 되니까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직순열에서 한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4로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회전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셀 건데 원순열이 아니더라도 자, 정사각형의 모양의 구도에서 8사람을 테이블에 앉힌다라고 해보죠. 자, 회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전체 인원을 일렬로 배열한 게 8팩이고요. 자, 이 테이블이 정사각형이라면 회전하면서 몇 번 중복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중에 뭔가 있겠지, 그치? 몇 번 중복될까? 네 번? 두 번? 네 번입니다. 자, 네 번인 이유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직순열이라 생각하면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있는 거다. 그치? 한 칸 밀면 중복이 될까, 얘들아? 안 되지. 1번이 8번이랑 같이 앉아있는 거랑 1번이 2번이랑 같이 앉아있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니까. 쌤이랑 앉아있는 거랑 NCT랑 앉아있는 게 느낌이 다르겠죠. 왜 이렇게 좋아해? 당연히 노란색이 기분이 더 좋겠지. 자, 그럼 한 칸씩 밀었을 때는 다른 경우의 수고. 몇 칸씩 밀게 되면? 두 칸씩 밀게 되면 그때부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구성원의 위치가 명확하게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럼 1, 2가 이렇게 앉을 때, 두 칸씩 밀어서 이렇게 앉을 때, 두 칸씩 밀어서 이렇게 앉을 때, 두 칸씩 밀어서 이렇게 앉을 때 총 몇 번 중복되니까? 4번 중복되니까 4로 나누는 겁니다. 그쵸? 이게 회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회전에 대한 개념을 그냥 도형을 회전시키면서 자,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로 가져가도 돼요. 정사각형은 360도 돌면서 똑같은 모양이 몇 번 나오니까? 4번 나오니까 4로 나눈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네모 로직 9칸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내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넣을 겁니다. 자, 하나씩 넣어 나갈 때 얘를 지금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당연히 한 가지로 셀 거고 하나씩 넣을 때 자, 이때 생기는 경우의 수는요. 자, 짧게 15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답을 만들어 보세요.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나왔어?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9 곱하기. 가운데 색칠을 했을 거야. 그치? 1번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몇 팩? 7팩 하면. 9 곱하기. 다원이 뭐라고? 8팩? 8분의 8팩. 그게 7팩이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다 틀려. 왜 틀린지 봅시다. 여기에 그래요.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숫자를 넣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맞아.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부터 해서 9까지 가면 다 다른 경우의 수니까 9가지가 됐고 그럼 나머지 숫자 1부터 8까지를 배치할 건데 이 경우의 수는 한 칸 밀었을 때 중복이 될까요? 이렇게 들어간 거라. 이 배치랑 이 배치랑 같아? 다르지. 몇 칸 밀어야 중복되죠? 2칸 밀어야 중복이 돼. 그렇잖아. 2칸 밀어야 이거 파란색이랑 분홍색의 구조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1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2칸씩 밀었을 때 중복되니까 몇 번 중복되는 거야? 4번. 그러니까 7팩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8팩을 4로 나눈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 이게 회전에 대한 개념이야.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옆의 구성원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때 회전하면서 중복되는 횟수만큼 직순열의 경우의 수를 나눈다라는 컨셉인 거. 이게 회전에 대한 해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고 나면 두 번째로 고정시키는 개념이 나와요. 아, 내가 이거 고정하는 걸 진짜 잘해야 되거든, 원래 고정하는 게. 왜냐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면 회전을 시키기가 어려워. 몇 번 중복되는지 구상하기 어려워서 고정하는 걸 진짜 잘해야 되는데, 한간에는 강사들이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냥 까는 건데, 고정한다 해서 저 테이블을 못 돌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잘 봐봐. 그러니까 고정은 테이블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의 위치를 한 가지로 고정해서 선정하겠다는 건데, 어떤 말인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저기의 원탕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쨌든 네 사람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A, B, C라는 네 사람을 배치할 때 이 A가 갈 수 있는 자리의 경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봐봐. A가 여기에 12시에 있든 A가 여기 3시에 있든 이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입니까? 같은 겁니다. A 입장에서는. 90도 회전하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럼 이것만 세면 되는 거지 얘까지 세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A를 고정하겠다는 게 A의 자리를 하나 정하겠다는 거고, 그럼 A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한 가지가 되는 거죠. 12시에 있으나 3시에 있으나 6시에 있으나 9시에 있으나 같으니까. 근데 있잖아,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아까 직순열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어요. 원순열은 그게 없었어. 기준이 없었으니까. 근데 봐봐. 이렇게 A가 자리를 딱 잡고 나잖아. 그럼 이 자리에는 이름이 생겨. 구분이 생겨. 얘는 A의 오른쪽 자리죠. 얘는 A의 무슨 쪽 자리죠? 왼쪽 자리죠. 그럼 봐. 여기에 B가 들어간 거랑 여기에 C가 들어간 건 기분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완전 다른 경우의 수야. 그럼 얘들은 이제 뭐가 생긴 거냐면, 기준이 생긴 거. 순서가 생겼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나머지 세 개의 대상을 배열하는 건 무슨 순열로 보는 게 맞다? 직순열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A가 고정돼서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B, C, D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팩토리얼이 되는 거다? 3팩토리얼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한 번만 세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자리를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개념의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도형에서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회전하는 거랑 고정시키는 거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볼게.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로 해서 이거 필요 없죠. 지워도 되죠. 자, 그럼 이때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8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고정을 시켜 나간다는 때 1에서 8번까지의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1번의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해. 그럼 1번의 위치는 먼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자리는 이름이 생겼네? 그죠? 그럼 1번이 저기 파란색 자리에 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까지가 생길까? 7팩까지가 생기겠죠. 근데 1이라는 게 다시 여기 요 자리에 있을 때, 자, 파란색 1번 자리랑 여기 분홍색 세모 1번 자리는 같은 자리일까요? 다른 자리일까요? 다른 자리입니다. 파란색 1번에 위치했을 때는 내가 옆 사람과 왼팔로 어깨 동무를 할 수 있고, 왼팔로 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고, 분홍색 자리에 있을 때는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뺨을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왼쪽에 누구를 앉히느냐, 오른쪽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완전히 다른 구도이기 때문에 이 1번의 세모 자리에서도 나머지 자리 배치하는 경우의 수 7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 그럼 여기 들어간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여기 들어가는 건 무슨 색 1번과 똑같은 구조일까? 그렇지. 이제 파란색 1번과 똑같다는 게 회전하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된 구도입니다. 그러면 요 1번 자리랑 요 1번 자리랑 그 다음에 미쳤나봐. 요 1번 자리랑 요 1번 자리는 다 어떤 자리가 되는 거니까? 같은 자리니까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분홍색 1번 자리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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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떤 자리일 거라서? 같은 자리일 거라서 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7팩이 몇 번만 더해지면 돼요? 2번만 더해지면 되니까 이게 2 곱하기 7팩으로 계산된 이유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8팩에서 얘를 8 곱하기 7팩으로 나타내면 4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2 곱하기 7팩이니까 같은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고정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고정이 중요한 이유는 마주보는 경우의 수, 중복의 요소가 좀 많이 생길 때 잘 써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거기 교재에 이제 쌤이 3페이지랑 4페이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 그 5페이지로 잠깐 와서 눈으로 한번 쭈룩쭈룩 봅시다. 자, 정삼각형 모양의 6명을 합치는데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이래요. 자, 그럼 얘는 6명이랑 직순열 배열하면 몇 팩이고? 6팩.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3으로. 그치? 그래서 3분의 6팩 그냥 적으시면 되고. 자, 고정한다 치면 1번이 갈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2종류죠. 사각형은 이해했는데 삼각형은 좀 어렵다. 여기랑 몇 칸 밀어서? 2칸 밀어서, 2칸 밀어서 다 같은 위치고요. 여기랑 2칸 밀어서, 여기랑 2칸 밀어서 여기가 다 같은 위치라서. 자, 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종류고? 2종류고. 그럼 2 곱하기에 그러면 한 사람이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위치는 상대적으로 관계성이 정해지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직순열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제 느낌이 좀 와? 예제 2번을 봅시다.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아니고 6명입니다. 자, 6팩을 얼마로 나눠야겠습니까? 몇 칸 밀 때마다 중복돼. 자, 직사각형 회전시켜봐. 그럼 90도 회전에서는 똑같은 모양이 나왔나? 안 나오지, 그치? 180도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 나오니까 2번 중복되는 거야. 그럼 2분의 6팩인 거고. 그럼 정사각형일 때는요? 정사각형이면 도형은 사각형이라서 왠지 4번 중복될 것 같은데 4번 중복될까? 그럼 이것도 원래 구성원을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1, 2, 3, 4, 5, 6 한 칸 밀었어요. 1, 2, 3, 4, 5, 6 분홍색이랑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2칸 밀었습니다. 1, 2, 3, 4, 5, 6 분홍색이랑 같아야 달라요. 다른다 1이 혼자 앉아있으니까. 그럼 2칸 밀어도 안 되네? 몇 칸 밀 때부터 중복될까? 3칸 밀 때부터 중복이 돼. 1, 2, 3, 4, 5, 6 이렇게. 그럼 몇 번만 중복되지? 2번만 중복이 돼. 1번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1번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그래서 얼마로 나누는 게 맞아? 2로 나누는 게 맞아. 도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배경에서 도형은 중요하긴 하기도 하겠지만 알겠죠? 대칭 구조가 중요해. 네가 정사각형이라도 이 테이블까지 앉은 의자까지 생각하면 이 도형을 회전하면 90도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80도 돌려야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거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1번이 갈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그치, 이제 3종류인 게 보이지. 그럼 3 곱하기 몇 팩이 돼야 돼? 5팩. 이게 회전하는 거랑 경우의 수가 같은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밑에 거 봅시다. 밑에 이상한 도형 생겼고, 자, 7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회전을 이용할 겁니다. 가운데 색칠하는 방법은. 그치? 그럼 7 곱하기. 자, 이제 6군데 배열을 할 건데, 자, 얘는 돌리면서 몇 번 중복될까요? 6번 중복이 됩니다. 그쵸? 밀 때마다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5팩이 맞습니다. 그럼 고정시키는 건요? 이거 고정시키는 거 생각이 좀 쉽지가 않아. 같이 해줄게. 자, 동심원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요 조각이 자 6등분이 된 상태예요. 자, 1의 자리를 고정할 건데 1을 가운데 칠할 수 있다. 그쵸? 1을 바깥쪽에 칠할 수도 있겠죠. 바깥쪽에선 1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2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 봐봐. 노란색 1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직 대칭성이 있어. 아직 회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자리 배치하는 게 몇 팩이 돼야 되냐면 6팩을 6으로 나눈 5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분홍색 1의 위치에 딱 가잖아. 분홍색 1의 위치에 가면 1이 여기에 있으니까 자, 이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있던 영역들이 위치가 정해지는 거야. 대칭성이 깨지지. 그럼 나머지 6개의 영역은 무슨 순열이 되는 거냐면
직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6팩이 되는 거야. 이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이 둘을 더해야 너네가 방금 회전으로 센 7 곱하기 몇 팩이랑 똑같이 나와? 5팩이랑 똑같이 나와. 이게 5팩이잖아. 이게 6 곱하기 몇 팩이잖아. 5팩이잖아. 더하면 5팩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6이 생길 거니까 7 곱하기 6팩인 거예요. 5팩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회전에서 생각한 거랑 고전에서 생각한 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 결론은 어쨌든.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제 좀 뭔가 원순열에 자신감이 생기죠? 생겨야 될 걸. 그래서 뭐 나머지 뒤에 예제 4번, 5번 이런 거에서는 뭐 이웃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다루었을 거니까 자, 알아서 잘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7번으로 와보세요. 7페이지로 와보세요. 반원에 5명이 앉습니다. 이거 몇 가지일까요? 이거 밀었을 때 중복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도형 자체도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없어. 그럼 이거 그냥 직순열이야. 몇 팩? 5팩. 끝. 이건 직순열입니다. 원순열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도형의 대칭 관계를 보는 거고. 자, 8번을 잘 봅니다. 8번에 지금 넓이가 1인 정삼각형 12개를 모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보안관 배지처럼 만들었대. 그러면 거기서 정삼각형 16개부터 12개부터 그려야 되지 않을까? 보조선 그려서. 쫙쫙쫙쫙 갈라보세요. 갈라줬니? 자, 그럼 이 도형에서 이제 이 도형의 12가지의 색들을 모조리 칠하는 방법수가 A 곱하기 10팩의 구조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도형은 한 바퀴 돌리면서 몇 번 중복되는 배경의 도형입니까? 6번이죠. 가운데 정몇각형이 보여. 보조선 그니까 정육각형이 보이지. 그치? 그럼 얘는 돌리면서 어쨌든 6번 중복되는 거야. 그럼 12개의 색을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그냥 직순열하면 몇 팩? 12팩. 그걸 뭐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돼. 끝이야. 그치. 회전하면 6번 중복되니까. 근데 이게 좀 불안하지.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럼 고정을 시켜보면 돼요. 자, 거기 그 문제를 이제 고정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고정이 더 어렵거든. 근데 쌤이 고정이랑 회전을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시킨 이유가 회전에서 이게 내가 맞게 샜는지 안 샜는지 불안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건데 먼저 정육각형을 요래 그려봅니다. 와이를 못 그렸노? 예, 이 정도면 됐지 뭐.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린 거다, 그치? 자, 그럼 회전으로 생각하면 12팩을 얘가 도형이 한 바퀴 쭈르륵 돌면서 자, 6번 같은 모양 나오니까 6으로 나눈다 이런 구도인 거고 자, 고정으로 생각하면 1이 갈 자리가 바깥쪽에 날개에 1이 있을 때는 여기 다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몇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파란색 1에 위치해 있을 때 자, 나머지 영역치라는 게 회전에 대한 대칭이 깨지니까 몇 팩? 11팩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파란색 1이 아니라 이 1이 바깥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럼 안쪽에 있는 것도 다 같은 구조겠죠. 안쪽에 여기 1이 탁 생긴다 치면 대칭은 깨지고 나머지 영역에 숫자를 채우는 그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또다시 몇 팩일까요? 11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1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12 분리해서 나누면 2 곱하기 11팩 되는 거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세는 것도 맞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A 값은 몇이 돼야 됩니까? 22가 돼야 되겠죠. 그치? 10팩을 분리해 놓은 거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할만하지요? 뒤로 넘어와 봅니다. 자, 11번 도형은 번잡하게 생길 듯 합니다. 자, 눈으로 같이 보면서 정리할게요. 6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데 A, B, C, D 네 부분은 같은 색으로 칠한대요. 나머지 5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하래. 자, 그럼 A, B, C, D라는 영역에 먼저 칠할 수를 생각해야겠죠. 몇 가지가 될 거고. 6가지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이제 안쪽에 5개의 도형을 색칠을 할 건데 얘는 회전시켰을 때 몇 번 중복되는 도형의 모양이에요? 360도 돌리면 4번 중복되겠지.
그럼 5개의 직순열이 5팩이고 그걸 얼마로 나누는 게 맞다? 4로 나누는 게 맞다. 이런 개념인 거야. 느낌이 조금씩 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9페이지에 13번은 우리 같이 했던 거죠. 자, 거기에 11번으로 오는데 자, 이웃하는 건 쉬운데 이제 마주보는 게 좀 불편한데 이 둘을 같이 쓰는 이유는 좀 왠지 마주보는 게 이웃하는 거랑 경우에서 세는 게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제 17번인데 지금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들을 원탁에 앉힐 때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부모를 묶었고요. 그럼 나머지 구성원은 몇 명이 남을 거니까 4명이 남을 거니까 자 덩어리를 배열하는 겉배열이 몇 팩토리얼 되고 4팩토리얼 되고 속배열이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에서 48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부모님이 뭐하게 앉히래? 그치 마주보고 앉히래. 그럼 6자리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마주보나 이렇게 마주보나 이렇게 마주보나 경우에서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마주볼 수 있는 자리는 12시, 6시 이거 하나만 한정해서 가도 된다.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부모님이 마주 앉고 나면 나머지 애들 배치하는 게 몇 팩토리얼입니까? 그쵸? 애들이 4팩토리얼이야. 근데 여기에 부모님끼리 또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부모 자리 교체가 2팩이에요. 하고 틀립니다.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빨리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은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왜? 엄마가 앉고 싶은 데 앉았으면 아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지. 왜 부모님 자리 바꾸면 안 될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똑같으니까? 한 명의 자리가 정해지면. 그치. 부가 자리를 정하면 모는 자리를 정할 수 없는 게 확실해요. 자동 배치니까. 그럼 아빠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어떤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이에요. 여기 앉은 것도 같은 모양이에요. 여기 앉은 것도 같은 모양일까? 부모님 앉은 거랑 모분이 앉은 거는 같은 경우일까요? 과연? 이걸 판정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같습니다. 부모님이 앉으면 이제 자리에 이름이 생기니까 애들 앉히는 게 직순열인 건 알겠다. 그치? 여기에 쌤이 1, 2, 3, 4를 적어볼게. 아빠 옆에 1, 4번이 앉았어요. 여기서 지금 4팩까지가 한번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내가 만약에 4팩을 센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앉은 게 얘를 쫙 돌려서 4팩 센 것 중에 이 4팩이 경우의 수가 어떨까? 같아요. 부모님은 자리를 바꾸어도 지금 이 애들의 구성원의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모조리 뭐 된다는 생각일까? 중복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얘는 지금 부모님들 자리 교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주보는 게 어렵습니다. 4팩이에요. 자, 그럼 쌤이 얘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봐봐. 자, 이렇게 지금 원탁에다가 부모님을 마주보게 앉히고 나면
자, 부모님의 자리를 먼저 하나 정한 거니까 얘는 고정된 겁니다. 그치? 그럼 부모님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쨌든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자리의 아이들을 이제 배치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아이들은 순서가 다 정해진 거고 여기에 그냥 몇 팩을 넣을 건데 4팩을 넣을 건데 부모님이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부모님의 자리가 고정되더라도 아직 좌우에 대한 무슨성이 살아남아 있습니까? 대칭성이 살아남아 있어요. 아까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된 도형에서 1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남은 도형끼리 대칭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대칭이 깨지는 구도였고 근데 1이 여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회전에 대한 무슨성이 있으니까 대칭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칭성이 남아서 이 나머지 6개 칠할 때도 5팩으로 계산을 했었던 거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부모님의 자리 바꾼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의 자리를 이렇게 고정으로 하는 게 딱 한 가지로 정해지고 부모랑 이렇게 모부 앉은 거는 어떤 경우의 수로 세어야 합니까? 같은 경우로 세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제 18번에 부부끼리 이웃하게 앉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세워진지 한번 세워보고 부부끼리 이번에 마주보고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워진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안 돼. 왜 이래? 자, 세 쌍의 부부가 이웃하면 AA 부부, BB 부부, CC 부부끼리 묶어서 재는 거고. 그럼 얘들을 원탁에 배열하는 겉배열이 2팩이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둘이 자리 바꾸면 경우의 수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그치? 엄마 왼쪽이 아빠, 엄마 오른쪽이 아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럼 나머지 부부들도 자리 바꾸는 거 다 어떤 경우의 수가 생성될까요? 다른 경우의 수가 생성되니까 자, 속배열이 그대로 2팩이 3번 곱해지면서 얘는 16가지가 맞아요. 자, 마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탁 있고 마주 보는 자리의 쌍은 이렇게 바게트빵 만드듯이 3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A 라지 A, B 라지 B, C 라지 C 이렇게 부부끼리 자리를 잡을 건데 자, 지금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너무 많은데 마주보는 경우의 수 할 때는 회전의 중복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보통 뭐 시킨다? 고정시킨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스몰 a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정해볼 거예요. 스몰 a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다 어떤 경우죠? 같은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것도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여기도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여기도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럼 a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로 고정되며 한 가지로 고정되며 A가 여기에 딱 앉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남은 자리는 원순열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 맞은편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됩니까? 라지 A가 오는데 이거는 자동이죠. 자동으로 오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자리에 이름이 생겼어요. 스몰 b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그럼 몇 군데가 되는 걸까요? 4군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른 자리야. 그치? 그럼 B가 갈 수 있는 자리가 4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라지 B는 또다시 자동이지 않아? 자동은 몇 가지? 한 가지죠.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스몰 B를 딱 넣었다 치면 여기 라지 B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스몰 C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밖에 안 남습니까? 2군데밖에 안 남아요. 여기 C랑 여기 C는 달라요 이제. 그치? 대상이 정해졌으니까.
그럼 얘가 두 가지가 되고 라지 C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한 가지로 자동시키는 게 맞아서 얘는 몇 가지밖에 안 생기냐면 8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마주보는 거 하면서 고정시키는 컨셉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되면 14쪽에 27번으로 오시면 돼요. 아니, 14쪽에 27번. 27번. 내가 적을걸. 한번 풀어보시죠. 2분 드릴게요. 자, 이웃하는 경우 몇 가지 나옵니까? 48? 마주보는 건 몇 가지 나옵니까? 72?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릅니다. 또 다른 답 나온 사람? 왜? 너무 달라? 아니, 진짜 잘 나갔어. 자, 원탁에 배치할 때는 이웃하는 거 그냥 묶어서 세면 되니까 되게 쉬운 구도였어. 그쵸. 막 배열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렇게 테이블에서 모난 부분이 생기면 이웃하게 세는 것도 회전시켜서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회전이 어려우면 뭐 한다는 생각? 고정한다는 생각. 부모님이 이웃해야 됩니다. 여기 부가 오는 거랑 여기 부가 오는 거는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겠죠. 여기 부가 오는 거는 파란색이랑 같은 경우고 여기 부가 오는 거는 노란색이랑 같은 경우가 되니까 그럼 부모님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가지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파란색의 형태로 부모님으로 앉거나 자, 밑에 건 그럼 고려할 필요 없는 거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모부로 앉거나 됐지. 그럼 이렇게 부모님이 이웃하게 앉는 것은 여기서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부모로 앉은 게 여기에 모부로 앉은 거랑 어떠하기 때문에 그치 같기 때문에 여기서 또 또 이웃하게 앉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야.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부모님이 앉으면 나머지 자리는 이제 기준이 생긴 거죠. 직순열이니까 몇 팩입니까? 4팩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위치에 앉았을 때 4팩, 노란색 위치에 앉을 때도 몇 팩? 4팩. 그래서 4팩 더하기 4팩에서 48가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고정을 왜 열심히 설명하는지 알겠어? 고정시킨다는 개념이 있어야 복잡한 원순열 문제들을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주보는 것도 하러 가봅시다. 자, 아빠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았어요. 부. 여기에 모. 마주보는 거 하나 생기겠죠. 아빠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다르다 그랬죠. 그치? 그럼 부, 모 앉는 거 다릅니다. 여기에 아빠가 앉고 여기에 엄마가 앉는 거 다릅니다. 여기에 아빠가 앉는 것은 파란색이랑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회전시키면. 그러면 여기에 아빠가 앉는 것도 무슨 색이랑 같습니까?
노란색이랑 같은 거고. 그럼 여기에 아빠가 앉는 것도 분홍색끼리 같은 거겠죠. 그럼 얘들은 셀 필요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 세트만 세면 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파란색 자리로 앉았을 때 나머지 자리에 이제 기준들이 생긴 거니까 그냥 몇 팩? 4팩이에요. 자, 노란색 자리에 앉아도 나머지 기준들 다 생겼으니까 몇 팩? 4팩인 겁니다. 자, 분홍색 자리에 앉아도 나머지 자리에 이제 이름이 다 생겼으니까 몇 팩이에요? 4팩이에요. 그래서 얘는 24가 3번 더해지면서 72가지가 맞아요. 이렇게. 원순열이 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빠져요. 억울. 그래서 모비율이 들어와요. 모비율이 또 겁나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원순열이랑 모비율 중에서 2개 넣어서 시험 치라 그러면 모비율을 넣을 것 같긴 해. 그건 통계라서 외워서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이해는 안 돼. 이해는 못해도 그냥 외워서 풀면 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순열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뒤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원순열의 전반적인 해석을 마칠 거고, 자, 16페이지 보면 입체도형에서의 원순열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32랑 33번 정도만 하면 되고, 자, 기둥 형태는 그냥 당장은 하지 마세요. 뒤에 17페이지에 기둥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조금 약간 심화 개념이라서,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내신할 때면 쌤이 열심히 했겠지만, 수능에서는 이 기둥 형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출제 요소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빼고 가는 게 좋고, 그렇게 이제 빼버리면 뒤에 넘어오면 20페이지에 중복순열이 나와요. 중복순열에서 다른 거 괜찮은데, N파이 R이 N의 R승인지 R의 N승인지 를 구분을 잘 못해. 그쵸.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계속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체와 객체를 바꿔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봅시다. 잘 봐봐. 내가 편지가 1, 2, 3, 4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체통이 A, B, C가 있었어요. 자, 이 편지를 우체통에 담는 방법의 수를 세라 그러면 뭐의 몇 승이 떠오릅니까? 편지를 우체통에 담는 네, 모든 서로 다른 편지를 이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담는 방법의 수. 4의 아니면 4의 자신 있게 해요. 틀려도 돼요. 4의 세제곱? 너? 잠시만. 아니, 기다려. 3의 4제곱? 잠시만.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야.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예요. 근데 A에 1, 2, 3, 4, B에 1, 2, 3, 4, C에 1, 2, 3, 4. 그래서 그래. 잠시만. 3, 1, 2, 3, 4. 1, 2, 3, 4. 재밌노? 나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중복순열 시작한 거 아닌데. 진짜 머리를 조금만 더 쓰시면 근데 4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B에 4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C에 4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니까 3번 잘 생각해. 어떻게 할 거야? A에 1, 2, 3, 4 들어. B에 1, 2, 3, 4. C에 그럼 편지 1번은 모든 상자에 넣는 거네요. 1번 편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LC. 1번이 A, B, C, D, 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주체와 객체를 수용도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선택할 수 있는 우체통이 3개, 2번도 선택하는 게
3개. 이거는 이제 말이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샤라락. 그러니까 답은 뭐의 몇 승이다? 3의 4승이다. 얘는 몇 파이 몇일까요? 3파이 4. 그렇지, 3파이 4겠지. 그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n파이 r이라는 게. 그 순서 그대로. 그렇지, 얘가 후보고, 얘가 자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골라가지고 r개를 배열까지 하겠다는 건데, 문자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면 1에서 예를 들어 7까지의 자연수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단 사용했던 수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4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몇 번 곱해질 거니까? 7이 4번 곱해질 거니까 7의 4승이 되는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종류의 후보가 몇 종류에서? 7종류에서. 그 7종류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중복에 허용해서 뽑은 다음에 자리 바꾼 것까지 고려해서 자릿수를 만들게 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7파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죠. 후보, 7개의 숫자 후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니까 4개의 자리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4종류의 수를 뽑는 것과 후보와 뽑는 것의 개수가 이렇게 잘 고정이 돼 있어야 이런 것도 연결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n파이 r은 결국 n의 무슨 승입니까? r승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세요. n파이 r이니까 얘 읽을 때 r승의 n 이렇게 읽니? 누구의 n승이라고 읽고 당연히 n의 r승이라고 읽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가는 거야. n의 r승. 알겠지?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더 이상 헷갈릴 일 없고, 자, 쌤이 중복순열에서 그래,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뒤로 넘어오면 특정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중복순열의 개수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내신 단위의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자, 24쪽으로 와보세요. 자체 교재 문제를 그럼 다 풀려고 하면 오늘 이걸 다 풀어오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내신 단위의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너네가 꼭 풀어야 될 만한, 뭐 꼭 풀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다행히 다 풀면 제일 좋긴 한데. 다 풀어? 이거 장난 아니고 지금 장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자, 지금 예제 54번을 봅니다. 다원이 뭐라고? 아, 그래? 자, 예제 54번에 1, 2, 3, 4, 5 중에서 자, 얘를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만듭니다. 각 자리수가 A랑 B랑 C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도록 하래요. 단 사용한 수는 모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복조합이다, 그죠? 아니, 중복순열이다, 그쵸? 자, 이거 짝수 만들려면 이 셋 중에서 적어도 몇 개의 짝수? 적어도 하나는 짝수면 되네. 그치? 그럼 A랑 B랑 C 중에서 적어도 하나 짝수 있으니까, 자, A 쪽에 짝수를 주면 여기는 이제 아무 숫자나 다 와도 되겠네. 그럼 여기 짝수를 쓰는 경우의 수가 2, 4에서 몇 가지? 2가지. 나머지는 아무 숫자 나와도 되니까 몇 가지? 5가지씩. 그치? 그런데 이 짝수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니까? 3군데니까 몇 시 몇 가지? 3시 1가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5라서 사실 전체 경우의 수 5 곱하기 5 곱하기 5보다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답으로 적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확통은 여러분들이 되는 걸 잘 세는 건 컨디션이 좋을 때 당연히 되는 거고,
안 되는 걸 그대로 명확하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해놓고 가야 돼. 자, 이게 왜 틀렸을까? 분명히 맞게 센 것 같은데? BC 경우의 수가 응, 5개는 응, 짝수가 포함되는 응. 짝수를 뺀 나머지 숫자만 응. 써야 짝수를 뺀 숫자만 써야 한다. 전체 경우의 수가 짝수 안 들어가고 응. 얘는 그치,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세는 게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특정 요소를 포함하는 중복순열은 여사건으로 세는 게 맞다는 게 결론이야. 그치, 우리 결론을 알아. 결론은 전체 5의 몇 승에서 5의 3승에서 특정 요소가 포함돼야 되니까 여사건 이용해서 짝수를 선택 안 하는 거. 그럼 누구만 가지고 쓰는 거? 홀수만 가지고 쓰는 거 3의 몇 승을 3승을 빼야 되는 게 이게 결론이야. 근데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문제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런 것들이 구도가 잘 안 보일 거니까. 그럼 이게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린 거야 도대체? 맞게 센 거 같은데? 어쩌나 짝수 들어.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 하나일 때, 둘일 때, 응, 세 개일 때, 응. 세 개는 도대체 짝수 그 개수가 세 개. 응, 응. 원래라면 그치. 만약에 이렇게 센다 치면 그러면 원래는 짝수가 한 개, 그럼 홀수가 몇 개? 두 개. 짝수가 두 개, 홀수가 한 개. 그 다음에 짝수가 세 개, 홀수가 없는 거. 이렇게 세면 다 답. 이건 또 맞아요. 이거 왜 틀린 거야 도대체 대간절. 틀린 응. 중요한 건 얘가 틀린 이유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왜 틀린 거야 도대체. 더 많이 생겼다는 건 중복된다는 얘기죠. 중복된다는 발레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응. 그리고 손실 발레 발레 하고 싶니? 그 삼실을 왜 못한 거예요? 이게 A의 짝수가 있을 수도 있고 B의 짝수가 있을 수도 있고 C의 짝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5개를 다 하면 지금 저렇게 짝수 나는 의미가 없는데 그럼 BC에도 짝수가 들어오는 거지. 그 부분이 겹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그 이유가 그럼 그 경우의 수를 하나 불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뭐뭐 들어간 거랑 뭐뭐뭐 들어간 게 겹치는지. 2, 2, 4, 2, 4, 4, 2, 4, 2, 4, 5 그냥 다 거의 그치. 이게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걸 여러 번 세니까 이렇게 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레기 같은 마인드예요. 그래서 특정 요소가 포함되는 중복순열은 자 전부 다 무슨 사건으로 센다는 거? 여사건으로 센다는 게 편리합니다. 아시겠지요? 몇 분입니까? 25분이 20? 장난이에요. 16분? 자 그럼 이제 몇 페이지로 오냐면 너는 25페이지를 잘해야 돼. 네, 뭐라고요? 25페이지를 잘해야 돼. 25페이지. 뭐야 이거? 뭘 처음 봐. 그치. 처음 보긴 하지. 그치. 자체 교재를 처음 보는구나. 처음 보는 문제긴 하죠. 문제를 읽어보고 계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최대가 5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A 원수를 얘네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5라는 거죠? 그치.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온 숫자 중에 가장 큰 수가 5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등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6이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세어보라 이런 말입니다. 아유, 확통 재밌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요.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1, A2, A3, A4라고 그랬으니 얘는 각 1에서 6까지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자, 그 의미의 K번째의 숫자가 1부터 4까지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해야 된대. 그럼 여기서 누구누구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5랑 6은 등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서 A1이 가지는 케이스도 1에서 4까지, A2가 가지는 케이스도 1에서 4까지. 그럼 모든 경우가 몇 가지씩 생길 거니까? 4가지씩 생길 거니까 얘는 4에 몇 승이 된다? 4승 된다 해서 자, 2에 8승에서 256가지로 세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1번.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비슷한 듯 하나 좀 달라요. 최대가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만들래요. 자, 나온 숫자 중에 최대가 5가 되려면 누구는 배제하고 갑니까? 6은 배제를 하고 가긴 해요. 그럼 나머지 숫자는 1에서 5까지 나오면 되겠네. 그럼 그냥 5에 몇 승? 5에 4승 하면 틀려요. 빼기 누구의 몇 승? 4의 4승을 해야 됩니다. 빼기 4의 4승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여기서 최대가 5가 되려면 6이 배제된다는 조건뿐만 아니라 여기는 5가 적어도 몇 번 등장해야 합니까? 한 번 등장한다는 필수 요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5가 적어도 한 번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으로 세는 게 맞겠구나. 여사건으로 세는 게 맞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우리가 구한 게 이제 6의 4승이 아니라 5의 4승이 되며 이 중에서 5를 제외하고 뽑는 경우의 수를 빼야 하므로 4의 4승을 빼는 거겠죠. 그러니까 1에서 4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고 그럼 밑에 최소가 3이 되는 거는 구도가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그럼 1, 2, 3, 4, 5, 6에서 최소가 3이 되려면 누구 빼야 되고요? 1, 2 제외해야 되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부터 6까지 쓸 수 있으니까 4의 몇 승에다가 4승에다가 자, 이 중에서도 3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3 제외하고 뽑는 거 누구만 가지고 뽑는 거? 그치, 4, 5, 6만 가지고 뽑는 3의 4승만큼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럼 최대와 최소의 전제가 4번에는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최대는 2가 되고 최소는 2가 되고 최대는 4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1, 2, 3, 4에서 5, 6에서 1이랑 5랑 6이 제외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누구랑 누가 필수가 되죠? 2랑 4가 필수가 되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2도 적어도 한 번 and 누구도 적어도 한 번 4도 적어도 한 번이에요. 어쨌든 얘 무슨 사건을 셀 겁니까? 여사건을 뺄 겁니다. 그치, 셀 겁니다. 그럼 얘의 여사건은 2가 적어도 한 번의 여사건이면 누구 제외하고? 이 제외한 경우 and의 부정은 뭐가 되니까? OR이 되니까 또는이 되겠죠. 그 다음에 4가 적어도 한 번의 부정은 누구 제외한 거? 4 제외한 게 됩니다. 그럼 얘는 사실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얘기한다 치면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 되니? 그럼 이 경우의 수는 2를 제외하고 간 경우의 수랑 자 4를 제외하고 간 경우의 수에다가 빼야겠죠. A와 B의 무슨 집합을? 교집합의 원소를. 정신이 들어왔니? 이해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몇 승이고요? 4승이고요. 여기에 빼기 이제 여사건이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NA가 뭐가 되는 거냐면 누구 제외한 것만 되냐면 2만 제외한 거죠. 여기서 2 제외하면 누구만 가지고 뽑는 거? 3, 4만 가지고 뽑는 거. 3, 4만 가지고 뽑는 게 2의 몇 승이 되고요? 4승이고요. 그럼 MB라는 것은 4를 제외하고 뽑는 거니까 이제 2, 3만 가지고 뽑는 거죠. 그럼 2, 3만 가지고 뽑는 거니까 또다시 너의 몇 승? 2의 4승이 생겨요. 그럼 이거 겹치는 거 이제 빼줘야 되는데, 자, 이 겹치는 경우의 수는 2도 제외하고 4도 제외하는 거니까 누구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럼 3만 가지고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중복순열에서 필수 요소가 들어가면 여사건으로 된다는 거 구성을 잘 해놔야 돼요. 적당히 하나 미리 뽑아놓고 아무거나 막 꽂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중복순열까지만 하고, 뒤쪽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는 그냥 충분히 일반적인 계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건 따로 없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 나오면 쌤이 설명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 교재는 그럼 이거 문제를 참 풀라 그럴까 풀지 말라 그럴까 애매하네. 뭐 고3이잖아. 확통으로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대학 가지 말자. 그러면 26조까지 다 풀어오세요. 26초까지요? 네, 60문항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몇 문항 우리 같이 받고. 26초까지요? 네. 이렇게 하면 너네 미적을 못하나? 네. 10장 넘잖아요. 저는 무려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 입체 쪽은 하지 말라 그랬어. 그치? 입체 쪽에서도 기둥 형태를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뿔 형태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빌은요? 17초만 빼요? 그렇게 돼버리네. 선생님 모빌은요? 모빌? 쪽에서 해야 돼요? 모빌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15조까지 해와, 15조까지. 저희 숙제요? 응. 아니, 15조까지인데 문항수가 왜 30문제가 줄지? 뒤에가 문제가 많구나. 중복순열에서 기본 계산 문제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된 것도 너무 또 작아 보이네. 뭐 31번까지 하고 뒤에 거 더 할 수 있으면 배운 데까지 그냥 쭉쭉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민경이랑 수아는 쌤한테